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일단 현황을 좀 보시겠는데, 이제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국 감염 관리는 병원이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일이긴 하지만, 병원이 이 감염 관리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서 많은 그 다른 상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그 경제적 수준,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기관들, 병원들의 의과학적인 수준에 비해서 이 감염 관리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게 이유인데요. 이런 그 투자가 부족해진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병원의 수익률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 저수가 정책을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저수가 정책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여러 가지 또 외부 환경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병원들이 경영 환경이 호전될 그런 기미가 별로 보이지가 않고, 특히 이 중소병원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의 병상수의 한 80에서 많게는 90%까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경영 상황이 점점 나빠지면서 수익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수익률을, 그러니까 환자를 보는 데서 무슨 수익을 따지냐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결국은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의 90% 이상이 공공의료기관이 아닌 민간 의료기관이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민간에 이 의료를 맡겨놓은 상태에서 수익률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다시피 300병상 미만의 병원의 휴폐업률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높아지는 휴폐업률은 결국은 이런 감염 관리와 같은 질 관리에 투자할 여력을 남겨주지 않게 됩니다. 여기에 또 하나 이제 이런 그 재원의 투자 여력이 없는 데다가, 또 하나는 이제 감염 관리 전문가들의 그 부족입니다. 아무래도 이 감염 관리와 관련된 그 분야에 대해서 제도적인 장치나 또는 건강보험 급여의 이 어떤 단점들, 그러니까 지원이 어려운 상황들, 뭐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되면서 감염내과 전문의라든지 감염관리 간호사들이 잘 양성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 인력의 확보가 대형 병원 위주로 그냥 그 쏠림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 중소병원은 더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여기에 이런 이 전문 인력 확보에 대한 인건비는 뭐 당연히 확보가 어렵고, 감시 배양 검사라고 해서 어떤 균을 어떤 환자가 갖고 있는지를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그 감시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도 거의 지원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내성균이 어느 장소에 어떤 환자에게 있는지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감염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뭐 옛날에 그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전투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지만 이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누가 있는지를 잘 경계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들어오는지를 적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의료계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해서 어느 상황인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기에 이제 격리병실이라든지 또는 이 환자를 보는데 필요한 일회용 용품들이 상당수가 메르스 이후에 급여화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여전히 이 비급여, 그러니까 환자에게 청구도 못하고, 그다음에 그 건강보험급여가 이 보장을 해주지 않는 그런 물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것들도 감염 관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제내성균, 흔히 이제 언론 보도에서는 슈퍼박테리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항생제에 잘 듣지 않는 세균이죠. 여러 가지 항생제에 잘 듣지 않다 보니까 이런 다제내성균에 감염이 되면 균을 확인하기 전에 항생제를 쓰게 되는데, 그 항생제가 잘 안 들을 가능성이 높고, 일반적으로 세균에 감염이 생겼을 때 잘 듣는 항생제를 48시간 내지 72시간에 썼느냐 안 썼느냐에 따라서 사망률이 달라집니다. 초기 감염에, 그러니까 균을 확인하기 이전 초기 감염에 항생제를 적절하게 쓰지 못하게 되면은 사망률이 2~3배 이상 올라가게 됩니다. 이번에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도 시트로박터 프룬디라는 균이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항생제를 경험적으로 사용했지만 실제 균이 분리되고 나서 보니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항생제에 내성인 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에 실패하고 하나들이 이제 사망하는 그런 것과도 일부 연관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그 감시 체계를 세우고 기초 자료들을 모으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전략을 짜야 되는데 일단은 이 감시 배양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감시 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염관리 인프라에 문제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감염관리 전임 실무 인력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2016년 9월부터 감염예방관리로라는 건강보험급여가 만들어지면서 이 인프라 구축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실제로는 양성된 전문가들이 적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이런 그 전문가를 확보하는데 많은 병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전문가들이 양성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감염관리 간호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병동에서 적어도 3, 4년 정도 임상 경력을 가진 분들을 감염관리 간호사로 확보를 해서 이제 교육을 시키게 되는데 이게 일반 병동에서 감염관리실로 배치가 되면 근무 과정에서 받게 되는 여러 가지 뭐 야간 근무 수당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월급이 줄어들게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실제로 이 고가 평점 이런 것들이 이게 현실입니다만 바닥을 깔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병동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조금 더 배려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승진해서 제외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근무를 기피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시 활동에 대한 경험이 부족합니다. 이런 분들이 근무 경력이 짧다 보니까 실제로 감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런 감시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잘 개발된 감염 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이런 프로그램을 병원마다 개발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경영진의 관심과 협조가 부족한 편입니다. 보통 감염관리실에서 항상 원장님들한테 하는 얘기가 이런 데 돈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저런 걸 사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감염관리실 그러면 돈 쓰는 부서 이렇게 찍히면서 상당히 그 협조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메르스 이후 또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사망 사건을 겪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그 생각하기 싫은 굉장히 이런 참담한 사고를 겪어야만 변해야 되냐는 거죠. 그 이전에 충분히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나서 변하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메르스 이후에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면서 2018년 10월부터는 150병상 이상 병원은 감염관리실을 설치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전담 인력은 보통 3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한데 잘 확보가 어렵습니다. 이유는 조금 옛날 자료이긴 하지만 2013년 기준으로 하면 평균적으로 상급 종합병원 우리가 흔히 이제 가장 그 좋다고 하는 병원에서도 4명 이상 확보를 하기가 어렵고 300병상 미만인 경우에는 1명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확보도 어렵지만 근무 평균 연한을 보시면 2.2년 이상을 근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3년을 못 넘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배치를 하더라도 일을 하다가 일이 너무 어렵고 그리고 공부해야 될 양이 많고 그런데다가 수당은 그러니까 급여가 줄고 원장님께 맨날 혼나고 이러다 보면 이제 장기 근무를 못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고 또 이 감염관리 간호사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특별한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보통 5년 이상 근무하고 특정한 그 시험을 합격을 하면 뭐 CIC라는 영어로 그런 자격을 주고 있는데 그만큼 굉장히 높은 수준의 교육과 풍부한 임상 경험이 필요한데 이처럼 3년 미만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 이 어떤 노하우를 가진 그런 전문 인력이 되기 어렵다라는 점입니다. 뭐 이 이외에도 이런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결국은 대책이 뭐냐? 결국 감염 관리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이게 컴퓨터나 어떤 기계 장비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감염 관리 활동을 할 수 있는 전담 인력 채용과 유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이 인력들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감염 관리 비용을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염 예방 관리료라는 게 수가가 만들어졌지만 이 수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저희 학회에서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은 그 감염관리 비용을 학회에서 제시한 거의 한 절반 정도를 급여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 수가 수준으로는 이 일회용 소모품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개선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중소병원은 당장 인력의 확보나 또는 인력을 양성하는 데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감염관리 기술 지원이나 자문 시스템을 좀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관리 기본시설 구축과 관련해서 격리시설 기준을 결정을 해야 되고, 이 격리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잘 운영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고, 계속 반복해서 설명해드리지만 이런 감염관리 소모품에 대한 급여화를 모든 걸 할 필요는 없고, 근거 수준이나 권고 강도가 높은 항목부터 계속해서 급여화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환자들의 그 비용 부담을 줄이고 또 병원의 부담도 줄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을 강화해야 되는 건 뭐 당연한 일인데, 사실 이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병원 종사자 교육들도 이렇게 활성화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 기회 확대와 강화도 현재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슈퍼박테리아, 다전의 성균의 대책은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감시 체계의 구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환자가 어떤 균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적절한 대책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시 배양 검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수가 급여 체계라든지 검체 이송 체계,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겠고, 결국 이런 것들이 결과로 나왔을 때 이 결과를 잘 분석해서 좋은 대책을 마련해서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 자문 시스템이 필요하고, 최근에는 이런 내성균을 갖고 있는 환자들이 한 병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요양병원을 왔다가 다시 상급종합병원을 오기도 하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좀 더 작은 병원으로도 가기도 하는, 병원을 이렇게 전원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보균자들이 어떤 사람이 이런 보균 상태인지를 정보를 등록해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2012년 이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중소병원 감염관리 자문 시스템이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 책임자로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자문 시스템에는 약 900개 정도의 이 중소병원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자문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 자료나 또는 그 감염 관리에 필요한 재료들을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보다는 이 많은 수요에 비해서 이 자문 시스템을 원활하게 운영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재원도 부족하고 또 인적 자원도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요약을 하면 우리나라 병원의 감염관리 수준이나 현황은 아직도 좀 열악하고 인프라가 취약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감염관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겠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결코 좋은 평가를 할 수가 없고, 우리보다 경제적 수준이나 또는 의료 인프라가 낮다고 하는 뭐 동남아시아하고 비교해서도 감염관리 인프라는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상시 발생하는 기존 의료 감염이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하거나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 의료 관련 감염으로 인해서 1년에 우리나라에서 환자들이 얼마나 사망하겠느냐, 아무리 낮게 잡아도 1,500명 이상이고 많게 잡으면 매년 한 5,000명 정도가 의료 관련 감염으로 사망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상황에서 적어도 이런 그 예방 가능한 그 사망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겠고, 그 핵심에는 전담 인력 확보와 유지가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되지 않는 중소병원이나 이런 곳에는 감염관리 자문 시스템의 지원 확대가 필요한데, 이 모든 과정들은 정책적 배려와 그리고 이 재원의 확보, 이런 포괄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병원 경영진뿐만이 아니라 이 정부 당국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